반드시 단일화는 이루어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님과는 가급적 빨리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맥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예. 야당과 여당 이슈 가운데 먼저 위의 것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선이 1년 남았다면 4월 7일 보궐선거는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강남 모처에서 깜짝 심야 맥주 회동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8시 정도 만났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맥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반적인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들을 했습니다. 두 후보가 통 크게 마음을 열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어제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맥주 회동. 예. 배석자도 없었다는데요. 장혜철 여기서 뭔가 두 사람 간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배석자 없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그만큼 이런 절차를 따지지 않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단일화에 대해서 명분을 공감했고 후보 등록 이전에 가급적이면 하자. 그리고 3대3 실무진이 단일화 협상을 하게 하자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실무진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협상이 막히게 되면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어제 만난 것처럼 서로 물꼬를 트자는 그런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보수 야권에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많은 유권자들 중에 그래도 최후의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유권자들도 많은데 두 사람이 직접 이 경선 후보에서 어느 정도 제3지대 또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된 다음 만났다는 것은 그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죠. 두 가지 형태의 단일화가 있습니다. 상처뿐인 단일화가 있고 상처 없는 단일화가 있는데 단일화를 하더라도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다 상한 상처뿐인 단일화가 되면 시너지 효과나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후보들이 먼저 만나서 상처 없는 단일화의 어떤 초석을 쌓게 된다면 최종 후보가 보수 야권에서 오세훈 후보가 되건 안철수 후보가 되건 나머지 한 사람은요. 어차피 이 재보궐 끝나면 보수 야권은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계 개편의 구도 속에서 차기 당대표가 되었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로 이 대선 레이스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만남은 상처 없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리고 보궐 이후에 정계 개편까지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까지도 상당히 기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미팅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예. 선거 앞두니까 여론조사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안철수 후보가 47.3%, 박영선 후보 39.8%.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다음 장을 볼까요? 여기서도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 45.3 대 41.6.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쭉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지켜봤던데 보수 야당에 뭔가 좀 탄력을 받는다는 건 결국 윤 전 총장이 사퇴했고 LA 지옥 이런 게 조금 야권에 조금 쏠린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 지지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의 어떤 지지 성향을.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는 이제 단일화 문제가 순탄케 갈 것이다 전망했는데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 좀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자 대결 했을 때 한쪽 후보가 지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니까 이제 한쪽 승리할 사람으로 쏠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양자 대결을 보면 지금 오세훈 후보도 박영선 후보의 어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과 한 1, 2% 차로 어떤 안철수 후보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이제 원래 예상은 나경원 후보가 될 걸로 봤는데 오세훈 후보가 극적인 이제 승리를 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지금 좀 승리감에 좀 있는 것 같고. 기세가 올랐다. 그렇죠. 기세가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이 양자 대결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 하나 그렇게 많이 밀린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단일화를 어떤 면에서 이뤄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냥 100% 여론조사를 하자. 아니면 정말 선거인단 구성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뭐 대의적으로는 뭐 단일화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 공감하지만 디테일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들어가면 훨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과정을 저는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가 기세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뭔가 단일화가 역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서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메시지 관리가 변수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만 갔다가는 우려되는 바가 안전하게 패할 수도 있다.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지지율이 60%였습니다. 다만 이 과라고 하면 아무런 설명과 해명 없이 갑자기 떠난 거, 이런 희망을 주는 인물들이 이렇게 떠나는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정처장. 네. 근데 뭐 약간 야권 단일화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여기는 뭐 단일화 변수보다는 뭔가 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박영선 후보와는 달리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이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이게 뭐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권 단일화도 쉽지 않지만 지금 범여권 단일화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퇴 시한이 이제 오늘로 지나버렸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 먼저 이제 사퇴를 해서 이 후순위였던 김의겸 그 예비 후보가 이제 의원직을 승계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되게 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 결과에 승복을 하겠지만 만약에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입장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김진애 그 후보의 이 오늘 특히 여성의 날 메시지는 성추행 혐의를 받던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유고로 치러지게 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재환기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잊혀졌던 박원순 시장의 어떤 과오를 다시 좀 뭐랄까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좀 들춰내는 어떤 계기를 이 김진애 후보가 그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게 된다라면 박원순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박영선 시장과 이 김진애 후보 사이에 상당히 좀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과연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가 이루어진다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도 좀 순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애 후보 얘기하는 거는 조상호 대변인 안전하게 가다가 안전하게 패할 수도 앞으로 단일화 과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권의 지지자들은 과거부터 전략적 선택에 굉장히 익숙해 왔기 때문에 예. 그 본선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할 여권 지지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여권 지지자들. 예. 예, 본선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진애 이제 후보가 이제 의원이 아니죠. 후보가 자꾸 뭐 이제 그런 그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는 건 결국에는 이 선거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잖아요. 민주당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당연히 책임진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자꾸 환기시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서울시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시민들께 어떤 행복과 안전을 드리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자꾸 과거의 시기로 돌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과 여당, 여당과 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 태세 하나하나 점검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박원순 전 시장 대신 사과한다고. 선거가 다가온다. 박영선 후보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국민의힘, 과거 민주당 단일화는 비난하더니 또 의견 볼까요? 빗자루 들고 선거운동한다. 서울, 부산, 수원 부패설을 해서 만국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LH 투기 대대적 수사해야 된다고요. 장모 도촌동 땅 투자도 같이 수사해야죠. 윤석열 전 총장 겨냥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불의의 타협 말고 신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역시 오늘도 윤석열 전 총장 이슈와 서울시장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